오늘의 컨텐츠에서 제가 소개하는 9가지 방법 중에 단 한 가지만 잘하셔도 대박이 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밀레니얼TV입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길 원하고 있고 디지털 노마드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본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나 직장에서 다니는 본업 수입에 만족하지 못해서 많은 부업거리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부업거리를 찾고 있지만 좀 더 효율적인 부업거리를 잘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부업으로 할 수 있으면서도 효과가 좋은 9가지 방법을 소개하려고 해요. 오늘의 컨텐츠에서 제가 소개하는 9가지 방법 중에 단 한 가지만 잘하셔도 대박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박이 나기는 어려워요. 반면 중박을 터뜨리기는 보다 쉽죠.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수익형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블로그 하나만 가지고 월 수익 1000만 원 이상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의 상위 1%에 가까워요. 매우 극소수의 사람들이 큰 성공을 거뒀다는 얘기죠. 하지만 수익형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월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내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로는 한 달에 몇십만 원, 몇만 원 정도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정말 많이 있고요. 상위 1%, 거의 탑급이 되면 단 하나의 방법만으로도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정말 극소수의 사람이고 그만큼 성공하기엔 정말 많은 노력과 노하우가 필요하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 분야의 상위 1%가 되기보다는 여러 분야의 상위 10% 정도가 돼서 결과론적으로는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수익이 상위 1%의 수익을 넘어갈 수 있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부업을 한 가지를 하는데 그 한 가지로 월 1000만 원을 벌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월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버는 거는 조금만 노력하면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럼 200만 원을 버는 부업을 한 3가지를 하면 결국은 월 600 정도의 수익이 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부업으로 할 만한 효율이 좋은 9가지 방법을 차례대로 소개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많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택해서 한 가지 분야의 최고수가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본인이 할 수 있겠다 싶은 2가지, 3가지 정도를 골라서 골고루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럼 여러분이 쉽게 접근하기 쉬운 난이도가 낮은 것부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쿠팡 파트너스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위탁 판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스마트 스토어 위탁 판매. 그런 것처럼 무재고 무자본으로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머니에 돈이 땡전 한 푼 없어도 시작할 수 있는 부업입니다. 쿠팡 파트너스랑 쿠팡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많은 상품들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블로그가 될 수도 있고 지식인이 될 수도 있죠. 불특정 다수에게 쿠팡에서 판매되는 상품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하고 링크를 걸어놔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결제를 하게 되면 결제 금액의 3%를 파트너스 수익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링크를 타고 들어갔는데 그 제품을 구매를 할 확률은 굉장히 낮아요. 하지만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다른 제품들을 구경하다가 구매할 확률은 높습니다. 그래서 쿠팡 파트너스가 상당히 좋은 조건 중에 하나가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간 사람이 24시간 안에 어떤 상품이라도 구매를 하면 그 결제 금액의 3%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참 메리트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쿠팡 파트너스를 할 때는 블로그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블로그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쿠팡 파트너스는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 SNS 채널에 소개를 할 수도 있죠. 팔로워가 많다면은 많을수록 더 유리할 거예요. 하지만 이것조차도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쿠팡 파트너스예요. 바로 네이버 지식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데요. 가성비 좋은 제품을 추천해달라는 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지식인 댓글에 글을 남기는 거예요. 쿠팡 상품의 링크와 함께. 그래서 요즘은 지식인만 찾아가지고 활동하는 쿠팡 파트너스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블로그가 거의 대세였다면 지금은 지식인이 거의 대세라고 볼 수 있죠. 네이버 블로그가 너무 광고성 글들만 넘쳐나다 보니까 네이버 측에서는 쿠팡 파트너스 링크가 올라오면 곧바로 노출을 정지시키거나 저품지를 만들어 버려요. 물론 우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쿠팡 링크를 바로 올리는 게 아니라 링크를 변환을 해서 다른 링크 주소를 다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그것도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너무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광고가 아닌 글을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 만큼 광고성 블로그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측에서는 아마 이제 어떤 글이라도 링크가 걸려 있으면 이제부터는 노출을 조금씩 줄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쿠팡 파트너스를 하기에 가장 유리한 건 네이버 지식인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두 번째 방법, 바로 위탁 판매입니다. 스마트 스토어 또는 쿠팡에서 도매처 상품을 위탁 판매를 하는 거예요. 직접 사입을 해서 재고를 쌓아둘 필요 없이 아무것도 없이 무재고, 무자본 상태로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주 약간의 자금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스템이 아무리 무재고 무자본으로 시작을 한다 해도 고객이 주문을 하면은 위탁 판매 거래처, 도매처에 주문을 넣어요. 그때는 본인의 카드나 본인의 계좌로 미리 결제를 해야 됩니다. 물건이 고객한테 넘어가고 고객이 그 물건을 받고 구매 확정을 하면 네이버 쇼핑이나 쿠팡에서 정산이 이루어진 후에 본인 계좌로 들어와요. 빠르면 일주일 정도가 걸릴 수도 있고 길면 2달까지도 걸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주문이 일어나는 금액들은 모두 본인이 먼저 선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약간의 자금은 조금 필요해요. 그래도 상당히 리스크 없이 재고 없이 부담 없이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위탁 판매입니다. 위탁 판매로 월 1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은 정말 널리고 널려 있을 만큼 많이 있어요. 위탁 판매 하나만 가지고 월 500 이상 버는 사람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탁 판매 하나만 가지고 월 500, 월 1000 버는 사람들은 거의 상위 5% 이내예요. 그치만 100만 원 정도는 누구나 가볍게 비교적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시면은 그 정도의 소득은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참고로 위탁 판매 같은 경우는 저희 유튜브 채널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위탁 판매 A부터 Z까지 설명을 해주는 콘텐츠가 이렇게 시리즈별로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방법으로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블로그 하면 뭐부터 떠오르시나요? 네이버 블로그가 떠오르시죠?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이버 블로그가 아니라 다음 카카오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티스토리 블로그입니다. 왜 티스토리 블로그로 수익형 블로그를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은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단가가 굉장히 낮아요. 광고 단가. 들이는 노력과 시간 대비 벌어들이는 소득이 정말 눈꼽만큼도 안 돼요. 그래서 차라리 하느니 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네이버 블로그예요.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요즘 너무 광고성 글 이외에 정말 정보성 글을 찾기 힘들 만큼 너무 광고가 포화 상태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좀 더 진실되고 좀 더 건전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구글이라든지 점점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다음 카카오에서 서비스하는 티스토리 블로그가 상당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티스토리 블로그를 하게 되면 네이버에서 노출은 많이 안 될 거예요. 네이버는 네이버 것만 노출을 시켜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티스토리 블로그를 하면 다음에서도 노출이 되고 카카오 검색에서도 노출이 되고 구글에서도 검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구글이 점차 파워를 넓혀간다면 지금부터 티스토리 블로그를 키워나가도 충분히 나중에 영향력 있는 블로그로 키워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티스토리 블로그의 최대 장점은 광고 단가가 높다는 거예요. 애드핏 광고도 달 수 있지만 애드센스 광고를 달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거든요. 구글 애드센스 광고는 다른 광고와 다르게 단가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이는 노력 대비 벌어들이는 소득이 커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는 이미 레드오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레드오션이 아닌 시장이 없습니다. 쇼핑몰 시장도 레드오션이고 블로그 시장 그리고 유튜브 시장 모든 게 레드오션이 아닌 게 없어요. 이 세상에는 지금 당장에 블루오션이라고 했다 치더라도 곧 레드오션이 됩니다. 그런 걱정을 가지고 이미 늦었어 라고 생각하기보단 늦었어도 내가 하면 지금까지도 안 한 누구보다 나는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는 온라인 건물주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편해요. 네이버 카페의 최대 장점은 카페를 한번 개설해 놓고 초기에만 관리를 해 놓으면 나중에 회원들이 모이면 회원들끼리 서로 정보 공유가 되고 서로 활발하게 돌아가고 운영자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스스로 자연적으로 움직이면서 성장을 하는 구조가 돼요. 대표적으로 맘카페가 있죠. 맘카페 같은 경우는 통합돼서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지역별로 정말 쪼개고 쪼개서 맘카페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맘카페 운영자들이 벌어들인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높습니다. 유명한 대형 카페들을 갖고 있는 사람은 월 수익 단위가 몇억, 몇십억까지 가는 것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주제의 카페들은 계속해서 탄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카페를 개설할 때 포괄적인 주제의 커뮤니티 카페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세분화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자동차 카페, 굉장히 규모가 크고 유명하죠. 세분화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외제차 카페가 있고 국산차 커뮤니티가 있고, 그럼 국산차 안에서는 또 뭐가 있습니까? 제네시스도 있고 뭐 현대, 기아 뭐 이렇게 나눠져 있죠. 거기서 또 세분화시키면은 제네시스 쿠페 동호회가 있고, 세분화시켜서 쪼개고 쪼개다 보면 아직까지도 정말 많이 개설할 수 있을 만한 카페들이 많아요. 그 다음 5번째로는 SNS 마케팅이 있습니다. 조금 젊은 사람들이 하기 좋을 거예요. 틱톡이라든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은 좀 나이대가 있는 사람들도 많이 하지만 대표적으로 인스타그램, 틱톡은 젊고 어린 친구들이 많이 합니다. 팔로워가 많이 생기고 본인의 팬들이 많이 생기면은 협찬도 많이 받게 되고, 그리고 공동구매 같은 것도 진행하게 됩니다.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공동구매를 진행하면서 거기서 소득을 많이 창출시키고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 젊은 층이다, 혹은 그런 SNS 채널을 좋아한다는 분들은 팔로워 모으기에 도전해서 공동구매라든지 협찬, 그런 것들을 받으면서 소득을 창출해 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6번째로는 유튜브가 있어요. 유튜브를 하고 싶다는 분들은 정말 많은데 막상 하려니까 도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첫 번째로는 얼굴을 공개하는 게 상당한 부담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공개하고 시작하지 않아도 돼요. 가면을 쓰고 등장하는 사람도 있고, 본인의 얼굴을 아바타 형태로 해서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예 사람이 등장하지 않고 사진이나 영상들이 움직이면서 본인의 목소리만 나레이션을 넣는 방식들도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슈 채널이나 뉴스 채널 같은 경우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여러분들이 뭔가 독특한 취미가 있거나 독특한 지식이나 노하우, 그런 것이 있다면 유튜브에 도전해 보는 것도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그 다음 7번째로는 전자책이 있어요. 전자책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앞전에도 정말 많이 소개를 했었기 때문에 짧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큰 그림을 가지고 빅픽처를 그려야 돼요. 전자책 하나만 가지고는 큰 수익을 얻겠다는 거는 조금 줄이셔야 됩니다. 전자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는 이상 많이 구매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책을 팔아서 내가 큰 소득을 얻겠다라는 것보다는 전자책을 출판해서 본인을 브랜딩하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1인 기업가가 되고 싶거나 강사가 돼서 강의를 나가거나 그런 걸 하고 싶다면 반드시 책을 써야 됩니다. 본인의 커리어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거든요. 반대로 여러분이 고용자의 입장에서 외부 강사를 초빙을 하려고 하는데 그 강사의 이력에 출간 저서가 있다면 여러분의 신뢰도가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종이책을 출간하는 것은 상당히 진입장벽이 높고 어렵기 때문에 비교적 쉬운 전자책을 출판해서 본인을 브랜딩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에 전자책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더욱 크게 성장하고 날개를 달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할 필수 과제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 다음 8번째로는 온라인 강의가 있습니다. 요즘 온라인 강의 컨텐츠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매출 역시 어마어마한데요. 대표적으로 클래스 101, 타링, 크몽, 마이비스킷 이런 플랫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 안에는 정말 좋은 강의들도 있고 진짜 이런 것까지 돈을 주고 배워야 되나 할 정도로 쓸모없는 강의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강의들이 실질적으로 다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온라인 강의 같은 거는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정말 플랫폼이 망하기 전까지 평생 들어오는 수익이에요. 그리고 비교적 단가도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자책처럼 여러분이 온라인 강의를 하나 만들면은 여러분의 스스로를 브랜딩하기에 훨씬 더 높은 가치가 생겨요. 그럼 이쯤에서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죠? 온라인 강의 같은 거는 본인이 정말 굉장한 노하우나 그런 실력을 갖고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입문자 정도의 수준만 돼도 할 수 있어요. 한 분야에서 최고 경지에 오른 사람들만이 강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주식의 대가, 월가의 전설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워린 버핏, 이런 사람들이 떠오르죠. 그리고 한국 경영의 대표하면 삼성 대표가 떠오르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영에 대해서 가르친다, 최고봉이 가르친다면 한국에서는 삼성의 대표가 가르쳐야 돼요. 그 외의 사람들은 아무도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주식을 배워야 된다, 워린 버핏에게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수많은 주식 강사들도 있고 경영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의 수준에 맞게끔 맞춤 강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신입사원이 회사를 처음 들어갔어요. 그런데 회사를 들어가니까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다뤄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전혀 엑셀을 하지 몰라요. 단지 이 사람이 배우고 싶은 건 회사 실무에서 쓸 수 있는 엑셀의 기초만 배우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엑셀의 기초를 배우고 싶은데 엑셀의 초고수한테 막 고난이도의 기술까지 배울 필요는 없잖아요. 딱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배우면 이 사람의 목적은 달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왕초보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최고수가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 왕초보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약간의 입문자 혹은 초급자와 중급자 정도 사이에 정도 되는 수준만 돼도 충분히 모든 걸 다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온라인 시장에도 초고수가 상급자나 중급자를 알려주는 강의보다는 정말 초보가 왕초보 수준을 알려주는 그런 기초 강의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저 역시도 온라인 강의가 있어요. 온라인 강의에서 1인 출판사를 창업하는 방법, 그리고 출판사를 운영하는 방법, 전자책을 제작하는 방법까지 알려주는 강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강의를 한다고 제가 국내 최정상에 있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저보다 잘하는 사람 훨씬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뭔가 남들보다 조금만 잘하는 게 있다면 충분히 온라인 강의 시장에 뛰어들 수 있다는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본인의 능력을 찾는 거는 조금 생각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주변 친구들이나 회사에 갔을 때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친구들이나 회사 사람들은 본인에게 계속 연애 상담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남들보다 연애 상담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을 해보세요. 혹은 어떤 사람은 투자에 관해서 많이 물어봐요. 주변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은 왕초보보다 투자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이제 막 투자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기초 강의를 한번 커리큘럼을 만들어 보시고 도전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기계 만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또 주변 사람들이 기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겠죠? 그럼 그걸로 뭔가 알려줄 수 있는 강의를 만들 수 없는지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다 보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고 도전하셔야 될 거는 반드시 그 분야의 최고수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먼저 자신의 탤런트가 뭔지, 자신이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게 뭔지를 발견하는 게 우선이에요. 네, 이제 8가지까지 했죠.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9번째 순간입니다. 9번째는요, 미국 주식 배당주예요. 미국 주식 배당주에 대해서도 제가 앞에서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 돈만 생기면 배당주에 넣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적금도 할 필요 없고 예금도 들 필요 없어요. 무조건 배당주에 다 넣으세요. 건물 없는 사람 건물 안 사셔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꿈꾸는 것 같아요. 돈이 생기면 뭐부터 하고 싶어? 그러면 내 명의로 된 집부터 갖고 싶어. 많은 사람들이 그걸 꿈꿉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집 없어도 돼요. 집 살 돈이 있으면 미국 주식 배당주를 사세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더 효자로 보답을 할 겁니다. 그냥 첫 번째로 딱 인구 문제만 생각하세요. 인구 문제, 저출산 문제만 생각하셔도 답이 나옵니다. 앞으로 부동산은 어두운 미래밖에 없어요. 물론 인구가 절반이 되고 반토막이 나도 끝까지 사람들이 모여있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제외겠죠.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앞으로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데 예전처럼 드라마틱하게 상승할 확률은 현저하게 적다는 얘기죠. 건물은 가격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몇 억씩 하는데 그 돈을 바로 100% 현금으로 살 수 있을까요? 반드시 대출이 껴있게 돼 있어요. 대출을 끼고 사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만에 하나 뭐가 잘못됐을 때,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 배당주는 어때요? 정말 작은 금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어요. 10,000원이라도 살 수 있는 주식들이 있고 10만 원이어도 살 수 있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계속 모아가면서 점점 덩치를 크게 불려나가는 거예요. 거의 분기별로 계속 배당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받은 배당금으로 다시 또 투자를 하고 재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리 효과를 계속 누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현존하는 금융 시스템 중에서 복리 효과를 가장 정확하고 똑똑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미국 주식 배당주밖에 없어요. 지금은 은행에 있는 어떤 상품을 찾아봐도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상품이 없을 겁니다. 적금은 물론이고요, 예금도 물론이고, 복리 상품이라고 소개를 하는 상품마저도 복리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상품이 없어요. 네, 이렇게 오늘 디지털 노마드가 되기 위한 9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오늘 들어본 이 9가지 다 하시면 좋아요. 다 하시면 좋지만, 물론 저는 여기 있는 거 거의 다 하고 있지만 혼자서 이 많은 걸 다 하는 거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 가지 분야로 최고에 오르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들은 이 9가지 중에서 2개 혹은 3개 정도만 골라서 도전을 해보셔도 그 중에 하나만 잘 돼도 되잖아요. 3개를 도전했는데 2개가 실패했어요. 하나만 잘 돼도 그렇게 하나씩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도전 안 한 다른 것도 도전해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수익을 2개, 3개, 4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어느 순간 그것들이 합해지면 큰 금액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거예요. 네, 지금의 시대는 그렇잖아요. 희한하게 경제 성장률이 계속 침체돼 있고 낮아지니까 여러분의 본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점점 낮아지고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본업의 수익만으로는 정말 만족스럽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고,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잘 하기만 하면은 본업으로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그런 훌륭한 시스템들이에요. 뭘 해도 좋으니까 하나 두 개씩 당장의 계획을 세우고 도전부터 해보세요. 안 돼도 돼요. 잘 안 되면 어때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그때라도 한번 해볼 걸 이렇게 후회하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해보고 안 되는구나 하지 말자 이렇게 후회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지금 해보고 안 되면 그때만 후회하고 끝이지만 지금 계속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하는 건 정말 길게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 당장 도전해보세요. 네, 오늘의 컨텐츠는 이렇게 9가지를 소개하는 걸로 마무리를 할 텐데요. 네, 오늘의 영상도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컨텐츠가 유익했다면 아시다시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